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법이 끝나고 이제 특별법 가야 될 것 같은데요. 485쪽 펴보세요. 자, 임차권 양도와 전대. 원래 민법이 좀 어렵지만 이걸 많이 어렵죠, 그죠? 자, 자,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 여기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양도라는 것은 이제 권리를 이전하는 게 양도죠. 그죠? 쉽게 해서 임차권을 넘기는 게 양도입니다. 넘기는 사람이 이제 양도인. 쉽게 해서 임차권을 파는 사람이 양도인이고, 임차권을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죠. 자, 이 전대는 임대를 한 번 더 놓는 거죠. 쉽게 전대차를 줄인 말입니다. 임대를 한 번 더 놓는 거. 일단 요거부터 가도록 하죠. 시험은 전대차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임차권 양도보다는 전대가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비슷하긴 좀 비슷한데요. 자, 임차권 양도 한번 보죠. 근데 이제 세를 놓는 사람이 이제 임대인. 자, 이 집에 세를 놨다고 하죠. 자, 갑이 이제 세 놓는 사람이 임대인. 자, 같은 용어를 조심해야 돼. 임대인, 또 이 사람은 임차권 설정해 준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임차권 설정자. 그 다음 세 도는 사람은 임차인, 세입자라고 그러죠. 세입자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법률 용어는 반드시 임차인입니다. 또 임차권자라고 하고. 이 집에 만약에 내가 이제 보증금 1억에 자, 월차임 50만 원에 세를 놓겠다. 그러니까 좋다. 세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자, 임대차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컨대 2월 1일 날 체결했다고 하고, 야, 계약 기간은 우리가 이제 보통 2년 했다고 하죠. 2년. 그러면 이제 어른 2년 살다가 이제 이사 나가면 되는데, 자, 이 사람이 2년 살지 않고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이사를 가야 돼요. 자, 그럼 어린이 이사를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집주인한테 가서 나 이사 나갈 테니까 보증금 달라. 그러면 이쪽이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아직 계약기간 남았잖아. 그죠? 계약기간 남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이사를 못 나가잖아. 그랬을 때 이제 보통 보면 우리는 집주인한테 나 이사 나간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이 보증금 빼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요 임차권을 파는 거예요. 요 권리. 이걸 파는 걸 임차권 양도라 그래요. 임차권이라는 걸 파는 거죠. 양도하는 겁니다. 이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자, 임차권은 이걸 사용 수익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용익 채권이죠. 용익 채권. 이 남의 집을 사용 수익하는 채권을 파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교차로서 내놓잖아요. 그죠? 교차에 임차권 양도합니다. 세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와가지고, 자,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1년 남은 임차권을 파는 거죠. 양도인과 양수인이 임차권 양도 계약하고, 자, 계약하고 이제 병은 보증금 1억이었으니까 보증금 1억 주고 이 집에 들어가 사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면, 갑과 병 사이에 보증금 돌려주고 이사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임차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하는데 임대인의 동의 받아야 돼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입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동의를 안 받으면 임차권 양도를 갑이 해지할 수 있어요. 갑이 해지를 할 수 있죠. 자, 동의받는다는 거. 일단 거기 한번 보죠. 맨 위에 의 와보세요. 의. 자, 임차권 양도의 의. 자, 1. 양도와 전대. 동그라미 1. 임차권 양도란 임차인이, 자, 임차권이 그저거 용익 채권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을 병이라고 놓고 양수인 병에 이전하게는 계약을 말한다. 그 계약 앞에다가 준물권이에요. 저거 준물권 계약입니다. 준물권 계약을 말합니다. 준물권 계약.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종전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벗어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잖아요. 이사 나가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려보면 이 집에 건물로 하는 게 편하죠. 자, 이 집에 이제 갑이 집주인, 임대인, 어른한테 세를 놨죠. 임차인이 여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증금 1억에 자, 살고 있다가 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병에게 양도하고 이 사람 이사 나가잖아요. 이사 나가니까 병이 여기서 살죠.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한 사람은 이 계약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고 양수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임차인은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그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따라서 교과서 보면 종전 임차인들은 임차인의 지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천대 가보죠. 자, 천대는 임차권 양도는 달라요. 자, 천대는 전대차를 줄임말입니다. 요 전자가 앞전자가 아니고 이 구를 전자예요. 우리 자전거 할 때 그죠? 자전거 구를 전자 전대차. 그래서 대차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야. 이거는 임대차가 2개 되는 거예요. 보죠. 갑이 이 집에 이제 자 임대차를 했어요. 세를 놨다. 임대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임차인 이렇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부만 놨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방이 이제 4칸인데 자 큰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임차인이. 이 방이 한 개 비었으니까 을이 요 방을 다시 세를 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이제 다시 세를 놓는 사람을 둘 사이에 자, 전대차 계약을 합니다. 요때는 이제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임대인하고 임대 헷갈리니까 이걸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임대인 이렇게 되죠. 이걸 줄여서 전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세놓은 사람. 그럼 병은 이제 또 임차인이 되는데 이 임차인을 헷갈리니까 전차인이라 그래요. 전대차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럼 이 집에는 병이 들어와 살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임대차가 2개죠. 갑과 을 사이에는 2임대차, 을과 병 사이에는 2임대차죠. 그래 임대차가 2개 있는 게 전대차입니다. 이쪽은 임차권자는 이제 이사 나갔잖아요. 이사 나가니까 이 양수인하고 임대인 사이에 남아있지만 여기는 둘이 사이에는 이렇게 임대차, 이렇게 둘이 사이에는 전대차, 이렇게 임대차가 2개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월세를 주기로 했다면 병은 을한테 월세 주고 을은 갑한테 월세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렇게 월세를 줬는데 얘가 이렇게 안 주고 갖고 토겨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전대차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안 받으면 이제 갑이 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조심하게 임차권 양도는 아까 지금 준물권 계약이라 그래요. 준물권 계약. 말이 좀 어렵지만 준물권 계약. 그래서 처분행위야. 처분행위. 아예 팔아먹는 거죠. 임차권을 처분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임차권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이거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 채권 채무 계약을 줄인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한 개 더 발생한다는 거죠. 이건 채권 계약입니다. 자, 그 정도는 기억하죠. 자, 임차권 양도는 준물권 계약이고, 자, 전대차는 채권 계약이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임차권의 전대란 전대. 임차인 같은 말 전대인입니다. 전대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는 설명을 일부로 했죠. 전부도 가능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인 전차인 병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F 적으세요. 채권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2개 있어요. 채권 계약입니다. 자, 양거로 이번에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 임대 동의. 자,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신뢰관계, 믿음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이 집에 이제 을이
임차인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임차권 양도할 때는, 자, 임차권 양도 자기는 이제 빠져나가잖아. 보증금 갖고 빠져나가니까 이 사람의 동의 받아야 돼요. 또 전대차도 마찬가지다. 자, 이 을이 이제 병과 전대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이제 이 집에, 자, 을도 임차인이고 병은 전차인잖아. 그래서 이 사람 동의 받아야 돼. 이때 조심할 거는 동의는, 자, 대항 요건이야. 이거는 대항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동의를 안 받아도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 계약은 유효해요. 근데 동의를 안 받으면 이 병이, 여기서는 병은 임차권 양수인이죠. 여기서는 전차인이죠. 둘이 사이에는 여기에 유효하지만 동의를 안 받았다면, 못 받았다면 병은 갑에게는 내가 이 양수인하고 대항을 못한다.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대항 못한다. 주장 못한다. 둘이 사이에는 주장할 수 있지만 요 병은 갑에게는 내가 양수인하고 주장 못하고 여기는 내가 전차인하고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항 요건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좀 어려워요. 자, 동그라미 1번 임대인 동의 줄거세요. 임대인 갑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또는 전대 줄거세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임대인 갑에 대한 대항 요건이다.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코로 2번 따라서, 자, 요겁니다. 이 사람이 동의 안 받았어요. 동의를 안 받아도 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임차권 양도도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계약도 유효합니다. 둘이 사이에는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럼 양가로서 3번 가면 제목에 줄거세요.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의 금지입니다. 자, 무단이라는 것은 이제 갑의 동의 안 받고 집주인의 동의 안 받고 양도나 전대 놓는 걸 무단이라고 그래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금지입니다. 629조 잘 보세요. 제 629조. 자, 제1항. 자, 동그라미 1번은 항이라고 읽어요.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줄거세요. 동의 없이 그 권리가 임차권이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를 못합니다. 이 동의는 대항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632조 아까 조금 했지만 방 한 칸, 이 방 한 칸 소부분 방 한 칸을 전대 놓을 때는 이 동의 안 받아도 돼요. 방 한 칸은 소부분일 때는 동의 안 받아도 해지를 못합니다. 622조 임차 건물의 소부분 소방 한 칸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 3조 구면은, 자, 그래서 전 3조니까 629조 들어가요. 629조 규정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 그럼 한 칸, 방 한 칸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해지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방 한 칸 전대 놓을 때는 집주인 동의 안 받아도 유효하다. 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고 그랬죠. 해지할 수 있다. 네, 해지하면 임차권에 소멸돼서 쫓겨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한 다음 건물의 소부분, 즉 방 한 칸을 전대 놓을 때는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때는 임대는 임대차를 말 수 없다고 해지할 수가 없다. 이런 건 상식적으로 다뤄놔야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자, 이번에 자, 중요한 게 임대인의 동의 없는 동그라미 쳐.
동의 없는 같은 말 무단양도의 법률관계입니다. 참 복잡해요. 우리는 둘이한테도 어려운데 세 사람 나오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권리 자체를 팔아먹었으니까 팔아먹은 을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없어지는 거죠. 전대차는 임대가 한 개 있으니까 전대차는 임차인도 전차인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야. 자, 그럼 먼저 이제 무단 양도부터 나옵니다. 무단. 동의 안 받은 양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의 안 받은 양도. 조금 전에 했던 거죠? 무단 양도하면, 자, 갑이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똑같아요, 여기는. 자, 하나씩 가보죠. 그러면, 자, 세 사람이 나오니까, 갑의 동의를 안 받은 걸 무단이라 그래. 그럼 둘이 사이에 어떻게 될 거냐? 또, 이 을과 병 사이에 또 어떻게 될 거냐? 또, 갑과 병 사이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야, 이제. 문제는 둘이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사이죠. 항상 공부할 거는, 자, 요거는 둘이서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요 둘이는 임차권 양도 계약이 있었잖아요. 자, 이 둘이 사이에는 계약 관계 있어, 없어요? 계약 체결한 게 없죠? 계약 관계가 없어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둘이는 계약 체결한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경우는, 자, 을이 이제, 나 이사 갈 테니까 보증금 좀 주세요. 그래. 나 보증금 없으니까 알아서, 임차권 팔고 나가시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죠. 이 사람 동의 안 받았으니까 얼굴도 모르죠. 자, 그랬을 때는 이 병을 이제, 자, 이 사람을 무단 양수인이 되는 거죠. 무단으로, 동의 안 받은. 이쪽에서 무단 전차인이 되죠. 무단 전차인. 무단은 불법이라고 돼요. 불법 전차인이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할게. 자, 병은 갑에 대해서는 불법이지만 을한테는 적법해요. 둘이 유효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둘이 사이는 적법한데 여기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씩 갑니다. 이쪽부터. 조금 어렵지만 이건 법에 있다 없다. 법이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출제하는. 그럼 여기서는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둘이 사이에서 답입니다. 거의. 왜? 둘이 사이에 계약도 없는데 어떤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일단 결론부터 냅니다. 첫째, 자, 갑은 병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갑이 병에게, 자, 돈 달라고 차임 청구 못 하겠죠? 차임 청구를 못 해요. 차임 청구 못 하죠. 월세 달라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무단이니까 무단으로 남의 집을, 갑의 집에 살고 있잖아. 갑이. 그러니까 갑이, 야, 너 왜 남의 집에 살고 있느냐 하면서, 자, 이렇게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겠죠. 왜?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집을 돌려주라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조심할 게, 자, 아직 요게 임대차를 아직 해지하기 전이야. 해지하기 전이라면, 요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아직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거의. 왜?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을 때 청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부당한 이익이 없죠. 부당이득도 청구를 못해요. 3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는 차임 청구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병한테, 야, 너 왜 남의 집에 사느냐? 이 건물을 을에게 자, 인도하라. 이렇게 요거밖에 없어요. 이걸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그래. 갑이 병한테 주장하는 것은 이 집을 을에게 줘라. 이거밖에 주장 못해요. 직접 이렇게 차임 청구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아까 이걸 했죠. 해지하거나 안 하면 해지 안 하고 차임 청구하거나. 이 선택이죠. 선택. 자, 보기로 갑니다. 양걸 1번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 관계 적으세요. 임차인은 을,
양수인은 병과의 관계. 항상 공부할 때 을병을 넣어서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을, 양수인은 병. 자,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쉽게 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계약도 임대인 갑에게는 대항 같은 말 주장할 수 없을 뿐 임차인 을과 양수인 병사는 유효하다 그랬죠? 유효하다 잘라주세요. 유효하다. 이때 이 경우 임차인 을은 자 양수인 병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 받아줄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는 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동의를 못 받아줬다. 동의를 못 받아주면 이 사람이 동의 못 받아줬으니까 병이 이제 한마디로 병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2번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는 것은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 동의를 받아지 못하면 자 민법의 담보 책임 규정에 따라 자 줄거세요. 양수인 병이 그 계약이 임차권 계약입니다. 양도 계약이야.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면 병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요 둘 사이는 끝났어요. 다음, 양거래 2번. 임대인 갑과 양수인 병 사이의 관계. 여기서 거의 답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갑과 병 사이의 관계. 일단, 갑과 병 사이가 땡땡 적으세요. 계약 관계가 없다라고 적어 놓고. 계약 관계가 없다. 갑과 병은 계약 관계 없잖아요. 계약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종이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2번.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자, 계약관계 없고, 동그라미 2번. 양수인 병의 목적물 점유는 동의 안 받아서 무슨 점유죠? 불법이죠. 불법 점유가 되므로 임대인 갑은 이에 대한 이간이 병이야. 병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방해 배제 청구권. 그게 3번이에요. 자, 방해 배제 청구권이 어떻게 하느냐? 3번. 다만 임차인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자, 목적물을 직접 자기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줄거세요. 임차인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자, 이 사람이 불법 점유니까 병한테 이 집을 을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게 이제 갑과 병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조심하고 동그라미 4번이 가장 중요해요.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4번에서 하나 그다음 읽어보죠. 임차인이 을이 임대인의 동의받지 않고 불법이죠. 불법으로 제3자에게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이겁니다. 이 집에 계속 병이 살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병이 무단으로 살고 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계약관계 없으니까 이거죠. 차임 청구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 이게 똑같습니다. 자, 그걸 보러 같이 줄 걸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까만 색깔 줄 거세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한도 내에서는 자 제3자 병에게 불법 점유로 주어나간다.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자, 그 점을 조심합니다. 거의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갑이 병에게는 뭐 청구 못해? 차임 청구하지 못한다. 또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과서는 4번이 다 거의 답으로 나옵니다. 자, 양가로 3 내려오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관계. 자, 이 둘이 관계.
임대인 걸. 요거는 이제 요 계약 내용에 따라 요거죠. 갑은 해지를 하거나 차임 청구하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2번 해지 안 하고 차임 청구해도 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임차인들에게 차임 월세 지급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3번. 이번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자, 무단 전대입니다. 자, 이거는 무단 전대. 조금 전에 했던 무단 임차권 양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무단 전대 놨어요. 이름만 다르죠. 아까 여기는 무단 양도인, 무단 양수였죠. 여기서는 무단 전대인이 되는 거고, 이거는 무단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이름만 달라요. 똑같아요. 결론은 둘이 사이에 계약 체결한 게 없잖아. 그래서 아까 3개, 여기서 거의 답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을도 마찬가지로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요거는 무단 둘이 사이는 계약은 유예하니까 병은 을에게 차임 지급해야죠. 이 둘이 사이에는 못한다. 똑같아. 가자. 1. 임차인 같은 말 전대인 을과 전차인 병 간의 관계고,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의 동의 받아줄 의무 있죠. 동의 받아줄 의무. 동그라미 1번 무단 전대차 계약도 둘이 사이는 뭐하다고? 유효하고,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줄거세요. 임대인의 동의 받아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얻어줄 의무가 부담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전차인 병은 임차인에게 당연히 요거 유효하니까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중요 표시하세요. 양가로 여기서 답 나옵니다.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 사이의 관계입니다. 1번은 똑같죠? 1. 무단 양도와는 똑같습니다. 일치한다. 자,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 임대인과 전차인 병 사이는 아무런 계약이 없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고 법률 규정도 없으므로 줄거세요.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게 직접 월세 차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또 전차인은 전대인의 자, 이 사람 무단이잖아. 무단이니까 이렇게 차임 줘도 이렇게 대항 못하죠. 자, 거기서 동그라미 3번에서는요. 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권리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자, 일단 거기 조금 안 좋은 게, 자, 거기 3번 밑에 요거 적으세요. 요거 아까 왼쪽, 자, 왼쪽 양가로 2번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 관계에서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이 오른쪽하고 똑같아요. 딱 이렇게 나간다. 동그라미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받지 않고 그 전대 등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라도, 잠깐만 더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 한도 내에서 제3자 병에게 차임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오른쪽으로도 가야 됩니다. 네, 한꺼번에 교과서를 섞어놔서 조금 교과서 잘못됐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좀 어렵지만. 자, 예제 보세요. 예제. 여기 27회 문제네요. 한 5, 6년 됐어요. 갑, 소유자. 항상 우리 한자는 갑, 을, 병, 정, 요건 알아야 됩니다. 갑, 을, 병, 정, 요 4개는 나와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 대개 보면 갑과 을은 계약 체결한 사람이야. 병은 제3자가 되고, 그러면 제3자의 제3자입니다. 자, 갑니다.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그러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보세요. 갑, 소유 이렇게. 항상 소유는 붙어 있어요. 갑, 소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야.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임대차에서는 만약에 누가 소유자예요? 임대인이 소유자예요? 임차인이 소유자예요? 임대인 소유자다. 그럼 딱 임대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이제 빨리 풀어야 돼. 갑, 소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소유자가, 임대인이 갑이죠.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그럼 을인지 임차인이야. 갑의 동의 없이 줄거세요. 갑의 동의 없이, 이게 포인트야. 그럼 무단이죠.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다. 이쪽이네요. 무단 전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갑은, 자, 1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왜 나오냐면, 자,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이에요. 무조건 계약법 풀 때는 이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뭐가 더 우선한다고? 특약이 우선해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적용되니까 이게 없을 때 요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특약이 없는 한. 자, 갑을 임대인 가면 해지하면 되겠죠.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정확하고. 2번 을은 갑에게 건물을 병은 이제 전차인이니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왜? 전대놨으니까. 3번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자, 항상 전대차는 둘이었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대차? 임대차.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대차? 전대차가 있는 거죠. 쉽게 여기서 이제 병은 을에게 월세 줄 의무, 차임. 을은 갑에게 차임 줄 의무입니다. 단 이 사람은 동의를 안 줬으니까 얘가 병에 대해서는 무단이죠. 불법이죠. 무단이니까 병은 갑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하죠. 대항 못하니까 아까 갑이 병한테 못하는 게 뭐죠? 차임 청구 못한다. 왜? 계약한 게 없잖아요. 계약이 있어야 차임 청구. 또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왜냐하면 이 차임을 받고 있으니까 손해가 없어요. 또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 이게 답입니다. 거의. 자, 그러면 이제 3번 을과 병의 전대차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요 계약이 있잖아. 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걸 소멸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해지해야 되죠. 해지를 해야 소멸돼요. 아직 해지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아직 불법 점유를 의뢰한 줄거세요.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요 뒤에 하나 더 적으세요. 또 뭐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나 더 차임 청구할 수도 없다. 그 세 개를 반드시 외워야 돼. 무단 전대가 나오면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차임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세 개가 4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은 5번이네요. 답은 쉬웠어요. 아까 방 한 칸 전대 놓을 때는 이 집주인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동의 안 받아도 해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답이네요. 5번. 을이 건물의 줄거 소부분 그럼 무조건 방 한 칸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해지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돼. 답이 5번이 됩니다. 없다. 조금 어렵지만.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4. 그럼 다음 페이지 뭐 나오고 있어요? 자, 동의받은 거죠? 이제 동의받은 거. 동의받은 거. 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자, 이 갑의 동의 얻어서, 자, 을이 갑이 동의 얻어서, 내가 동의 얻어서 임차권 양도하거나, 다음 두 번은 또 동의 얻어서 전대를 놓는 거죠.
전대차 을. 이 사람은 이제 동의 얻었으니까 적법이라고 그래. 적법 전차인. 출에서 그냥 전차인. 무단은 아니고, 병은 적법 양수인이죠. 자, 여기서 시험은 이쪽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법조문이 하나밖에 안 돼요. 법조문이 한 3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기는. 이건 630조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있어요. 자, 여기는 결론 내죠. 자, 동의받고 임차권 양도하면 이제 어른 빠져나가잖아요. 이 집에 이사 나갔잖아. 이사 나가니까 갑하고 병 사이에 지금 임대차가 존재하는 거죠. 이 임차권이 그대로 이전하는 거야. 그대로 이전하는 게는 완전히 빠져나가죠. 이제 병이 갑에게 차임 지급해야죠. 나중에 이제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 갑이 병에게 보전금 반환해야죠.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완전히 여기 탈퇴해 나갔어요. 얘가 빠져나가니까 준물권 계약이라 그래요. 자, 보죠. 4번 내리에 보세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 오는 뭐야? 글자 석줄밖에 안 되잖아. 자, 적법 양도. 자, 갑니다. 임차권은 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자,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계약이 요렇게 계약하고 똑같다는 거야. 요거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요렇게 빠져나간다. 쉽게 해서 사람만 바뀐다는 뜻이야. 사람만 바뀐다. 을이 병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집에 이제 을이 살다가 얘는 이사 나가고 병이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통일성. 임차권이 그 통일성 유지하면서 양수인 병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임차권은 을은 완전히 이사 나갑니다. 그리고 차임 지급 의무도 병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병이 열세 줘야 돼. 자, 그러나 조심할 게 연체 차임은, 자, 이 사람이 연체한 차임은 병이 인수 안 합니다. 까만 색깔만 기억하죠. 그러나 연체 차임 등 손해배상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 병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1, 2년 밀린 월세는 을이 줘야 됩니다. 병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적법 양도야. 문제는 5번 중에 표시하세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 전대입니다. 동의 있는 같은 말 적법 전대야. 적법 전대. 여기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왜? 법조문 630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동의받고 전대를 놨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 갑하고 병 사이는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요? 갑과 병은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갑과 을이 임대차, 을과 병이 전대차였잖아요. 이 사람은 동의만 줬을 뿐이야. 얘들 둘이 전대에 대해서 좋다, 동의. 계약 관계가 없어요. 계약 관계 없다. 계약 관계 없으니까 자, 뭐 하면 안 되죠? 차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법이 요 임대인을, 이 사람 보호 규정이 있어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병이 이제 을에게 월세를 줬어요. 차임을 주면 이 을이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냥 갖고 토개버렸다는 거야. 이 사람이 차임 주고 토개버려. 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하고 토개버렸어요. 토개버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줄 의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면 병이 줘야 돼요. 이렇게 차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아까 무단 전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얘가 토개버리면 차임을 지급해야 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병이 나는 을한테 꼬박꼬박 한 2년치 월세를 꼬박꼬박 냈어요. 꼬박꼬박 이거 가지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병이 갑에게 차임 지급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다 그래. 2번 줄 위험이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전 차임도 가면 월세를 을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줘라? 갑한테 직접 줘보란 말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 그런 게. 자, 갑니다. 참, 법이 참 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밑에 630조 내려오세요. 맨 밑에 박스 까만 색깔 제 630조 전대 효과 이걸 외워야 돼.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출거 동의를 얻어 이겁니다. 임대인 갑의 동의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때는 그러면 적법 전대죠. 자, 줄어든다. 전차인 동그라미 크게 쳐.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바로 이거예요. 자, 둘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도 안 했는데 병은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바로 직접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톡에 뿌리면 직접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자, 또 지금 그리고 이 경우 전차인 병은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전차인 병은 직접 차임을 안 주고 요렇게 줬더니 갖고 톡에 버렸다. 그럼 또 줘야 돼요. 자, 이 경우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하여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야, 이제. 자, 을에게 차임 2년치 꼬박꼬박 줬다고 임대인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하니까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2항. 이런 규정자, 결국은 갑은 꽃놀이패죠, 그죠? 이렇게, 자, 갑으로 받은 청구죠.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아까 뭐하고 달라요? 무단 양도와 달라. 무단은 없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이 계약도 이해하는 이렇게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꽃놀이패죠. 을한테 차임 받을 수도 있고 병한테 받을 수도 있죠. 두 번 받은 건 안 되지만. 자, 그게 이제 제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 임대인갑의 임차인의 열에 대한 권리 행사, 즉 차임 청구 행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갑은 을에게도 권리 행사할 수가 있다. 완전히 꽃놀이패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 보자. 양가로 1번 임차인 전대인 을이라고 놓고 을과 전차인 병과의 관계, 이거죠? 둘 사이의 관계야. 요 계약 내용을 따르면 돼요. 이건 답으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계약 내용 따라가면 되죠. 동그라미 1.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2번 다만 전차인이 임대인 갑에게 집주인한테 직접 월세 주라 그랬죠. 직접 차임을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임차인들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3번은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임대차 기간, 요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대차 기간도 끝났어요. 이 계약 기간도 끝나고 그러면 이 집의 소유자 누구예요? 이 집 소유자 누구죠? 을이야, 갑이야?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갑이 주인이니까 병이 직접 갑한테 명도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줄 필요 없고 직접 명도해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3번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이 을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자, 쪽으로 나가죠. 그 임대차 기간과 전대차 모두 만료된 경우, 둘 다 만료됐어요. 그러면 까만 색깔 내려옵니다. 전차인 병으로서도 목적물을 집주인인 임대인갑에게 명도는 자,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걸 명도라고 그래. 명도함으로써 임차인 을에 대한 목적물 명도물을 면한다 이거죠. 직접 이 집을 갑에게 명도해 주면 이렇게 명도해 주면 없어지죠. 자, 양가로 2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관계. 이거는 갑은 적법하니까 이렇게 차임 청구권이죠. 1번 임대차는 전대차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 청구나 또는 잘못했다면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중요 표시하세요. 거기다 이제 10월 28일 적어놓으세요. 거의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내려와. 전차인 병원 동그라미 직접 임대인가에게 의무, 대표적인 의무, 차임 의무를 부담합니다. 차임 의무를 부담한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직접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우측에 와서 동그라미 3번 아까 이 나왔던 거죠. 3번 건물의 소부분, 방한칸 전차인은 임대인가에게 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방한칸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이 한 가로 4번 중요 표시하세요. 전차인 앞에 적법 넣어. 적법 전차인 뭐를 특별 규정 옆에 적으세요. 특별 규정은 자, 강행 규정이라 적거나 강행 규정. 이거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야. 이것도 굉장히 답으로 많이 나와요. 자, 강행 규정은 특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요거는 적법 전차에만 보고 됩니다. 적법. 동의를 받은, 갑의 동의를 받은 적법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적법 전차인 보호. 네 가지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네 가지. 네 가지. 자, 1번, 2번, 3번, 4번. 일단 3번, 4번은 우리 어제 월요일 했던 거죠. 여기 자 임차인 보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비용상환 청구권, 지상물매 청구권, 부속물매 청구권 했죠, 그죠? 거기서 중요합니다. 그 3번이 만약에 이 병이 토지 전차이라면 지상물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자, 이게 건물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배운 거. 이거는 시가로 매매가 성립한다 그랬죠? 시가로. 두 개. 그러면 요 두 개가 아닌 조심해야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자, 병은 갑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비용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거의 답입니다.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더. 자, 먼저 가자. 원래 요 임차권이 있으니까 전대놓은 거예요. 이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예외야. 자, 예외적으로. 자, 이 사람이 동의를 줬어요. 동의 줘놓고 둘이서 짜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이 계약을 소멸시킵니다. 합의해서 이 계약을 소멸시키면 이 전차권을 소멸 안 해요. 둘이 짜가지고 그냥 거짓말 할 수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자, 병의 전차권 소멸하지 않는 거, 전차권 불소멸. 전차권 불소멸.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갑이 자, 을과 그저께 했던 거죠. 자, 기간 안 정하면 해지 통고하죠.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 하면 1개월 지나 해지되죠. 그리고 요 해지 통고하면 이 병에게도 통고해 줘야 돼요. 병에게도 해지 통고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만약에 해지 통고를 안 하면 전차인에게 대항 못 해요. 요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하나씩 가보죠. 오른쪽에 방가로 1 먼저 줄거세요. 전차인의 권리 확정. 자, 이퀄 적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차권 불소멸을 적어. 전차권 불소멸. 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차권 불소멸.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밑에 631쪽 보세요. 자, 임차인이 줄거 임대인의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줄이면 무슨 전대? 적법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동그라미 쳐 합의가 포인트야.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갑과 을이 둘이 합의해가지고 짜가지고
짜가지고 소멸시키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내려오세요. 자, 또 줄긋고 해지 통고의 전차에 대한 통지입니다. 통고 동그라미 해지 통고했을 때만 전차에게도 통지해 줘야 돼요. 자, 638조 갑니다. 638조 제목에 줄긋고 해지 통고의 전차에 대한 통지입니다. 제1항 임대차 계약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에 심표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됐을 때는 임대인은 갑은 적법 전차인 병에 대하여 그 사유가 해지 통고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되었다고 전차인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원칙부터 하고 동그라미 줄거세요.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이 소멸하는 게 동그라미 쳐. 원칙입니다. 당연히 원칙이죠. 자, 그러나 예외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차 약정이 해지 통고입니다. 통고로 인해 종료된 경우 그 임대물이 적법 전대됐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해지 통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되었다고 전차인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살짝 적어 비교해라. 비교. 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무단이라고 붙어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이게 적법이니까 그래. 이 사람 무단이다. 무단의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불법이니까 해지 통고로 해지됐어요. 얘한테 통지 안 해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라고? 무단이야. 무단 전대의 경우는 무단 같은 말 불법 전대의 경우는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소멸하더라도 전차인에게 그 해지 통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단이 포인트야. 지금 뭘 배우는 거야? 적법 전차인만 보호하는 거 배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3번. 3번에, 자, 방가로 4번을 3번으로 하세요. 방가로 4번은 3번. 밑에 방가로 5번은 4번. 그 4개입니다. 중간에 낀, 자, 방가로 3번 있죠? 이거는, 충격 표시하세요. 자, 여기입니다. 다시 갑니다. 해지, 통고했을 때만 받을 권리가. 해지 통고가 아니고 조심해야 되고 3번이 뭐냐 하면, 해지 통고가 아니고 의리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채무불이행. 근데 차임 몇 기 연체죠? 차임 2기 연체했어요. 2기 연체하면 바로 해지할 수. 이렇게 해지했을 때는 통고 안 해줍니다. 이때는 통고 안 해도 돼요. 그게 방가로 3번이야. 차임 연체를 위한 해지는 이건 통고할 안 해도 돼요. 갑니다. 중요하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몇 기라고? 2기 차임에게 달함에 따라 채무불이행이야.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한 경우에는 심표. 이때는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지되었다고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돼. 해지 통고로 해지된 것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고가 아닌 그냥 차임 2기 연체 해지해도 일단은 통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으로 가세요. 3번에 토지 동그라미 쳐. 토지 전차에는 맨 뒤에 지상물 내청권 그것만 기억하세요. 토지 전차에는 뭐라고요? 지상물 내청권.
자, 설정 644조. 내용은 다 몰라도 좋아요. 토지 전차에는 지상물 매도 청구권이 있다만 알면 돼. 한번 읽어보죠. 644. 제랑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은 수목입니다. 체험 그러면 염전 목축 목장을 목적으로 한 주어예요. 토지 땅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적법이 보니까 적법하게 토지를 전대 놓은 경우에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자, 건물이나 수목 기타 지상 시설물이 현존한 데는, 자, 전차인은 병은 전 임대인가에게 전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항 전항의 경우에 봅니다. 임대인 주거보세 임대인갑이 임대를 원하지 아니한 때는 283조 2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고, 한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우리 저전 문제 배운 거야.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가격이 얼마나 그랬죠? 시가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다음 밑에 방가로 5번을 4번으로 가세요. 4. 건물 동그라미 건물 전체는 무슨 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시가로 매매가 성립해. 647조 제랑. 자, 건물, 자, 이런 얘기다. 자, 이 집에, 자, 을이 이제 임차인이었고 병이 적법 전차인 있어. 적법 전차인 여기다가 이제 창고가 지상물이죠. 창고를 조심해야 돼. 이 값 임대인의 동의여서 이 창고를 씌워야 되죠.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가. 그러면 이 전대차에 만료되면 이 창고를 사라고 청구하는 걸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라고 해. 창고값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의 매도인 매수인 되는 거죠. 자, 고역합니다. 부속 매수청구권. 자, 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적법 동그라미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그 전차인이 병이 그 사용 수익의 편익을 위하여 들으세요. 임대인 갑 집주인의 동의여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여기 보이세요. 임대인의 동의여야 돼. 동의여도 창고를 씌운 때는 전대차 종료시 집주인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창고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제양. 두 번째, 임대인 갑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또는 또 하나 더, 그가 임대인 갑이야 집주인 갑의 동의여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로 같다입니다. 요건이 3개죠. 이 집주인의 동의여도 가지고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로 같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조심할게. 누구 동의여도라 그랬어요? 누구 동의? 집주인의 동의여도야 돼. 이 사람의 동의여도야지. 이 임차인의 동의여도는 안 돼요. 임차인은 집주인이 아니잖아. 맨 밑에 와보세요. 맨 밑에 두 번째 줄. 자, 임차인 가로 열고 전대인 임차인 같은 말. 전대인의 동의여도 부속한 물건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집주인의 동의여도야 돼. 집주인.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끝났어요. 자, 오른쪽 와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1번 보죠.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었네요. 임대인 갑의 동의 얻었으니까 적법이야. 적법. 임차인들이 병과 전대차 계약 체결하고 건물을 임대해 줬다. 적법 전대입니다. 적법 전대. 기업 옳은 것이죠. 옳은 것. 기업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 종료했어요. 합의 종료하면 전차권 소멸하잖아. 소멸 안 한다 그랬죠. 합의 종료되어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않는다. 기억 나왔죠? 그럼 실제 시험장에 가면 밑에 보세요. 1, 2, 3, 4를 보니까 기억이 몇 번에 들어가 있어? 1번, 2번이죠. 그럼 1번, 2번이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1번이니까 티귿하고 리얼 둘 중에 한 개만 알면 되는 거야. 바보같이 니은 풀면 바보야 시간 없는데 티귿이나 리얼 둘 중에 한 개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야. 니은은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냥 공부하니까 지금 풉니다. 한번 보자, 니은. 전대차 종료 시. 전대차 종료했네요. 그럼 전대차 종료니까 이거 두 개 중 한 개겠네요. 지상물 매청구나 부속 매청구. 이 건물이야 땅이야 보세요. 건물이죠? 건물이니까 부속물 매청구만 나오겠네요. 전대차 종료 시 전차인 병은 건물 사용을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누구 동의야? 임차인이야? 집주인이야? 을은 임차인이잖아. 을은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을 임차인 동의가 안 돼. 이거는 임차인 을을 들어 부속가 물건 매수를 가격에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집주인의 동의로 돼야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 동의가 됐으니까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제. 다음 이거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됐죠. 자, 모두 만료되면 이제 병은 건물을 누구한테 주면 되겠어요? 집주인한테 돌려주면 되겠죠? 병은 건물을 가격에 직접 명도하면 을에 대한 명도물을 면한다. 이렇게 되죠? 건물 명도물을 면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면한다. 이거 틀렸어요. 티귿이 아니니까 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리얼 가보죠. 을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 2기 연체.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요거 2기 연체했을 때는 이렇게 통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뭐 이건 채무불이행을 해지하니까 통지 안 해도 돼요. 을의 차임 연체액 2기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 통고가 아니라 해지한 거니까 갑은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 없이도 해지되었다고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리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가보죠. 갑은 자기소유의 X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했네요. 자, 누가 임대했냐? 갑은 자기 소유 X창고 갑이 임대했네. 을 임차인. 임차인 을은 갑의 주거 동의를 얻어 나와서 적법이죠.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X 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 원에 2년간 전대했습니다. 옳은 것 찾아라. 자, 동의 받았어요? 동의 안 받았어요? 동의를 얻어 나왔잖아. 적법이죠. 적법.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네요. 합의로 종료하면 전차권 소멸해? 소멸 안 해? 소멸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동의 줘놓고 동의 줘놓고 둘이 짜가지고 해지하면 안 되죠. 자,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한 경우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아니네요. 소멸하지 않는다. 답 1번 하고 문제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이제. 얼마나 쉬워? 한 10초 만에 풀어야 돼. 이게 안 나오면 다 풀어야 돼 이제. 답 1. 2번 병은 직접 이거죠. 적법이니까 뭐죠? 직접 의무 부담한다 그랬죠.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월차임 60만 원 지급 의무 부담한다. 직접 의무 부담입니다. 다음 3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는 당연히 월차임 60만 원 청구할 수가 있다. 지네 둘이 계약이니까. 4번 갑에 대한 차임 연체액이 120만 원 달했네. 그럼 2기 연체죠. 2기 연체니까 해지하면 되죠. 이건 통지 안 해도 돼요. 2기 120만 원을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 해지했네요. 이거는 통지 안 해도 됩니다. 병에게 그 해지되었다는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5번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병은 갑에게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임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뭐야 이거? 자,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가 병은 가백에 맞네요. 지금 건물 임차인이죠. 자, 건물 임차인이니까 임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정확하고요. 토지가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전대를 마치고, 자, 보증금 한번 가보죠. 시간이 좀 걸리겠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